기호 1번 없는 대선 될까? 이재명 대타 등장 누구 이야기입니다. 일단 오늘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서서 마지막 경선을 남겨놓고 있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도 조금 전에 당 지도부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사퇴하라고 했는데 이제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제 아예 이재명 대통령직 후보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컨셉을 잡고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사퇴하는 게 맞죠. 혼란을 더 이상 좀 이재명발 혼란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막판까지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본인이 사퇴를 해야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이렇게 결정을 내려준 것은 민주당에게도 어떻게 보면 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후보 교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죠. 10일까지 후보 교체를 할 수 있는 시간. 물론 교체할 만한 사람이 없죠.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 일극 체제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재명 중심 당으로 비명계 싹을 다 잘라버렸죠. 싹을 다 잘라서 이번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도 김두관 같은 경우는 경선 룰도 자기 마음대로 이재명 마음대로 하니까는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들러리를 서서 두 명이 들어왔는데 그 두 명이 한 자릿수 뭐 4점 몇 프로, 2점 몇 프로 뭐 이렇게 했었죠. 김동연 경기도지사하고 김경수인데 자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이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 후보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은 교체할 사람이 없죠 당장. 뭐 아무런 그 사람 아무나 찍어가지고 그 후보 등록해 뭐 추대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서로 또 그 개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죠. 그러면 누가 후보로 나와도 그 선거운동도 안 되고 다 찢어집니다. 다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가장 현실적인 것은 지난번 경선에서 이재명이 90% 받은 그 경선에서 2등, 3등 한 사람인데 2등이 김동연하고 3등이 김경수였죠. 그런데 그 득표율이 2%, 4% 이렇게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참 내세우기도 참 황당할 겁니다. 자기들도. 거기다가 김동연은 이 경기도지사죠. 만약에 김동연이 대타로 나서려면은 5월 4일까지 내일 모레 글피까지 경기도지사직 사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 유동적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경기도지사직 내놓겠습니까? 이재명이 아웃될 거를 대비를 해서 전격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을까요? 내놔야지 일단 나중에 10일 날 등록을 하든지 말든지 하니까. 어쨌든 그래봤자 별 의미가 없고 4% 정도 전체 자기들 안에서 4% 일반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는 잡히지도 않는 김경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김경수가 남네요. 만약에 이 경기도지사를 사퇴 안 하면 김경수를 내세운다? 국민에게 전혀 존재감도 알려지지도 않고 저번에 드루킹 사건으로 드루킹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대선 여론 조작 사건입니다. 문재인을 위해서 킹크랩 막 돌려가지고 여론 조작한 거. 그래서 나중에 자리 주고 오사카 총영사 어쩌고 그 거래를 해서 특검이 실시가 돼서 김경수 징역 살았죠. 그 징역 산 대선 여론 조작을 했다가 징역 산 사람이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와서 들러리를 쓰는데 자칫하면 그 사람이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까지 지금 여지를 남겼죠. 그래서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 되는데 아예 후보가 기호 1번 지금 이재명이 출마하면 기호 1번이죠. 국회에 다수 의석 순서대로 하니까는. 그런데 기호 1번이 없어질 수가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죠. 이게 지금 고등법원에 다시 들어가서 고법에서 심리를 신속히 해서 대법에 다시 가서 이재명이 이제 재선고를 하면 가서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의 결정 보면은 정치 일정하고 크게 상관없이 그냥 갑니다. 지금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고 해서 이것을 미루거나 이렇게 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이 이재명으로 마감되고 나서 만약에 이 선고가 나온다. 마감되고 나서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돼 버린다. 그러면은 새로운 후보가 들어가지도 못하죠. 마감됐으니까. 그러면 기호 1번이 없어져 버리는 그 상황이, 그 상황까지도 지금 최악의 경우 여러 가지 지금 최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런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내서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다.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라. 한동훈 후보 역시도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 2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 그리고 즉각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고, 이낙연, 이재명의 이 추락에 이 추락을 환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낙연이죠. 이낙연 전 총리. 대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깊은 원한이 대선 후보 경선 때 2022년에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그래서 지금은 또 따로 당을 따로 나왔죠. 그래서 한독수 대행과 접촉을 하고 같이 빅텐트를 치려고 하는 이낙연 전 총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오늘 대법원 선고는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상식의 실종을 자주 경험했던 국민께, 저도 경험을 했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했죠. 그래서 심지어 열패감 이야기도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상식의 실종을 자주 경험했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준 대법관들께 감사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단 민주당은 대선 후보 교체는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했는데,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 이 조성래 수석 대변인이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 이렇게 규정을 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가 되는 촉구를 하는 후보 교체 가능성은 선을 그었다. 졸속 재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은 법원의 시간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후보 교체에 대해서는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느냐 이 물음에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는데, 자기들이 정하는 게 아니죠. 지도부나 이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비명계와 당원들 중에서도 너무 불안하다. 이재명이 나가도 떨어진다. 1,000만 표는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후보 교체를 강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수순은 뻔한 거죠. 박균택 대장동 변호사죠. 공명선거 법률 지원 부단장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법률적으로 이 심기를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이제 대선 기간 중에 나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아예 후보를 못 내거나 후보 교체를 해야 되는 그 질문에 박균택은 6월 3일 이전엔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보관이 있는 것 같아. 오늘 5월 1일로 잡은 것은 한 달 남짓 사이에 신속하게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재명이 마치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해서 그쪽으로 쭉 몰려갔던 사람들 있죠. 우파 진영에 있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몰려갔던 사람들, 윤여준, 조갑재, 정규재, 건호월, 이인기 이런 사람들이 속마음이 어떤지 또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이 다른 빅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이재명의 유죄 취지 파기한 중에 가려서 빛을 못 본 빅 뉴스도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선 승리, 우파의 대선 승리 주춧돌을 넣기 위한 시도가 선언이 있었는데,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오늘 사임을 했습니다. 이제 전 대행이라고 해야 되죠. 오늘 사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임을 하겠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소회들을 피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 대통령 권한대행을 완수하는 길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의 길은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다. 이것이 이제 대선이죠.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희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가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자정을 기해서 총리에서 물러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종료되고 최상목 부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한독수 대행이 오늘은 공식 대선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임을 하는 그 자리에서 대선 출마까지 같이 이렇게 동시에 밝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의가 아니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물러난다는 인사를 국민에게 하고 내일 정식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내일 어떤 뭐 캠퍼의 윤곽 이런 것도 다 드러날 것이고 지금 김문수 그리고 한동훈 이 두 사람의 승부는 이제 모레 납니다. 5월 3일 오늘 내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고 또 책임당원 투표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지금 김문수 후보로 유력한데 그러면 그때부터 김문수와 한독수 대행의 이 단일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 그리고 단일화를 그냥 두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되는 대로 이낙연도 참여를 하는 그런 이 빅텐트 그것들이 반 이재명 기치로 다 뭉치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 여기에 약간의 이 흔들림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을 막아야죠. 그런데 그 집권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사법부 변수가 그때는 고려가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이재명이 출마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출마를 한다고 해도 그전처럼 이렇게 무슨 뭐 지지율, 지금 지지율은 앞으로 봐야 되는데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방식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우파의 주자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단일화에 대해서 약간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지금 맞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이 지금까지 자기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무슨 단식도 하고 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뭐 협박도 하고 뭐 탄핵도 하고 아직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서 다 빠져나오곤 했죠. 그래서 이 상황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이 상황 관리를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3년 묵은 채정이 쑥 내려가는 그런 결론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세상이 발칵 뒤집힌 첫날인데 지금 이 오늘 발생한 상황들을 잘 관리를 해서 이재명 집권을 막는 그런 토대로 만들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